그날 아침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10년도 넘은 검은색 정장을 옷걸이에서 꺼내고 계셨습니다. 소매 끝이 살짝 헤어지고 단추 하나는 색이 바랜 그 옷을 말이에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 낡은 옷감의 빛바랜 부분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간절함과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그 오래된 정장의 옷깃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어머니의 모습이 작고 왜소해 보였거든요. 시댁에서는 벌써부터 호텔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사돈댁 친척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올 것인지 어떤 명품 선물을 준비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내 시어머니는 어제 전화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냉랭한 경고의 뜻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까지도 선명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호텔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어머니를 조롱하고 비웃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 영숙은 30년간 푸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3살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며 살아오셨죠. 어머니의 어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디지털 시계의 삐삐 소리가 작은 원룸을 깨우면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나를 깨우기 전에 먼저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낡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작은 창문을 뿌옇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김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어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어요. 30년간 분필가루에 시달리고 차가운 수돗물로 교실을 청소하며 갈라지고 트인 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혼자서 나를 키우기도 벅찬 형편이었으니까요. 다른 이모들은 새 옷을 입고 예쁜 액세서리를 착용했지만 어머니는 몇 년째 같은 옷을 돌려 입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 갖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사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계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민수와의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만났는데 시댁 식구들의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어요. 시어머니 정순이는 명품 한복을 입고 계셨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 진주들이 하나하나 완벽한 원형을 그리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값비싼 양복에 금시계를 차고 계셨죠. 그 시계는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정도의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그 대조가 너무 선명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오신 분이었죠. 집안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세세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시댁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 말에 맞장구를 쳐주시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셔져 있었고 등은 곧게 펴고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내가 조심스럽게 예산을 언급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지고 입술이 얇게 굳어졌거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어머니에게도 전달되었는지 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연금도 많지 않으신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통장에 얼마나 적은 금액이 들어있는지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요구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높았고 말하는 속도도 조금 빨랐어요. 시어머니의 동서까지 나서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결혼식이 두 집안의 체면 문제라는 말과 함께 신부 측에서 초라하면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어머니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민수를 사랑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내 표정을 보시더니 손을 꼭 잡고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꺼내든 옷을 본 순간 내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0년도 넘은 검은 정장이었거든요. 그나마 어머니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긴 했지만 시댁 친척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 바랜 옷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때만큼 작고 쓸쓸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늘어져 있었고 한숨을 조용히 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였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거울 속 나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립스틱도 발라보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오래된 컴팩트에서 나오는 파우더 냄새가 작은 방 안에 퍼졌어요. 그 냄새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외출할 때 맡았던 그 친숙한 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화장품들이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을 마치시고 거울 앞에서 여러 각도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은 보였어요. 옷을 갈아입으신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더욱 착잡했습니다. 10년 넘은 검은 정장은 어머니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깨 부분이 약간 헐렁하고 소매 끝이 살짝 닳아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나온 것은 작은 종이 가방과 오래된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으로 가죽이 군데군데 닳아서 색이 바래 있었어요. 모서리 부분은 특히 심하게 닳아 있었고 손잡이도 사용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대리석으로 된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곳곳에 배치된 꽃장식들이 결혼식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꽃다발들이 로비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향기가 공간 전체를 감쌌어요. 시댁 친척들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어요. 시어머니는 금실로 수놓인 한복을 입고 계셨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 한복의 색깔은 진한 자주색이었는데 금실 자수가 섬세한 꽃무늬를 이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값비싸 보이는 양복에 반짝이는 금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시댁 친척들 모두가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동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형은 고급 양복에 넥타이핀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보더니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미간에 주름이 졌어요. 입술도 살짝 벌어지며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어머니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들이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분위기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댁 친척들의 표정에서는 실망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어요. 그 말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어머니도 들으셨을 텐데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도 평소보다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웅장한 결혼식장에는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크리스털 장식들과 함께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단상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예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퍼지는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가 윙윙거리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니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르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여동생도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거들어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어머니를 겨냥한 조롱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뒤쪽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근거림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차림이 좀 그렇네요. 라는 말도 따라왔습니다. 교사라더니 왜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왔을까요? 라는 속삭임까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신 채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마치 온몸을 움츠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을 때 어머니의 팔이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긴장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톡톡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해 주셨지만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신랑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턱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소근거림이 계속되었고 그 시선들이 모두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입구 쪽에서 다급하고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았죠.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췄고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부터가 남달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고급스러운 네이비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양복이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어요. 와이셔츠는 새하얗게 빛났고 넥타이는 정교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부터 당당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확신에 차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장 목적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분의 구두는 윤이 날 정도로 반짝였고 걸을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 직원 여러 명이 그분을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분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과 속삭이며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가까이 오면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품격이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몸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와 존재감이 남달랐거든요.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인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식장 전체가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분이 어머니를 찾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에서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자 그분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곧장 어머니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은 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이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저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시댁 친척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우월한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신 기색이었습니다. 잠시 그분을 자세히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야기해 주시던 그 문제아 학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아이가 이분이었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분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식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이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놀라워했어요. 시댁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어머니를 조롱하던 그 표정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황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여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옆 사람과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어린 시절의 은사를 만난 감격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가져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마이크를 가져다 드렸죠. 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철수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럭셔리 호텔의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이 순간 시댁 친척들의 표정 변화가 가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어머니를 조롱하던 시아버지의 여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옆 사람과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분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문제아였던 자신을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준 이야기를 했어요. 방과 후 개별 지도와 집에서 만든 음식까지 싸와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랑과 인내심 덕분에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씀해 오신 그 철학과 사랑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하객들도 이제 시댁 쪽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과 속삭이며 수군거렸어요. 철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이 정확히 그 반대였거든요. 철수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에 겨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극적인 것은 시댁 쪽 반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목 부분에는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했다가 창백해지기도 했습니다. 호흡도 가빠 보였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여동생은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객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시댁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시선들이 점점 더 많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의 상황을 떠올리는 듯 했고 어떤 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시댁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진짜 가치에 대해 말했을 때 그 말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가 시댁 쪽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어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댁 친척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철수가 말을 마치자 하객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웅장한 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박수는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어떤 이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시댁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집중되자 시댁 친척들은 더욱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하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 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댁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목 부분의 핏줄도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바르르 경련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지배인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또 다른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준비하겠다는 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이때 시아버지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불안정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이크 없이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철수가 자신의 마이크를 시아버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마이크까지 함께 흔들렸어요.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말끝마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뒤쪽에 앉은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하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몇몇 하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어떤 하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댁 친척들은 이런 반응들을 모두 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여동생은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철수도 시댁 쪽을 향해 너그러운 말을 건넸지만 하객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번 실추된 체면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시댁 친척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어머니는 나를 조용한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호텔의 한 구석에 마련된 그 공간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따뜻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까부터 들고 오신 작은 종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그 봉투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보시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적은 월급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성실함과 끈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저축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는 작은 편지 한 통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종이는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감촉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해한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격이 가득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고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미소는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요. 평생 나만 보고 살아온 줄 알았던 어머니가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민수도 다가와서 어머니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애정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끄러워했던 것은 어머니의 낡은 옷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쓴 내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던 거예요. 철수처럼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실을 거쳐간 모든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0장 마이너스 시댁의 진심 어린 사과.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조심스러우며 마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영아, 사돈댁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어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하고 정중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한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오셨고 시아버지도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니의 작은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을 때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참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감정에 북받쳐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정말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 어린 후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여동생도 함께 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분은 결혼식 때 가장 신랄하게 어머니를 비판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어머니 앞에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이해와 용서만이 가득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직 생활 이야기, 나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까지. 시댁 식구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겪었을 어려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가장 먼저 어머니 댁의 안부를 여쭙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누구보다 걱정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만 보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분도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돈댁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시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어머니의 교직 생활과 철수 같은 제자를 키워낸 이야기까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의 변화를 보며 나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결혼식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평생 나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내가 말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사랑은 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 희생,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교훈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